이 사건은 2020년 서울의 한 작은 치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5살의 한 청년이 사랑니 발치를 위해 치과를 찾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다니며 바쁘게 살아가던 청년에게 사랑니는 매일 불편을 주었지만 시간이 없어 치료를 미루고 또 미뤄오다가 결국 쉬는 날을 이용해 병원을 방문한 것입니다. 금방 끝나요. 마취 조금 하고 발치만 하면 돼요. 치과 원장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고 청년도 긴장 반, 안도 반으로 작은 진료 의자에 누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주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잔뜩 긴장하던 청년은 간단하게 마취를 하고 잠시 기다리라는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치과의 작동음, 기계음, 그리고 작은 숨소리들이 진료실에 잔잔히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취 후 청년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치과 직원들은 이를 긴장 탓으로만 여겼습니다. 청년은 점점 숨쉬기가 어려워졌지만 말을 할 수 없었고 손을 조금 흔드는 것 외에는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이상함을 느꼈을 때는 이미 청년의 입술이 푸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진료실 안은 작은 치과가 맞나 싶을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문제는 더 큰 곳에 있었습니다. 이 치과에는 마취 사고를 대비한 응급 산소 공급 장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전문적인 마취 관리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허둥대며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청년의 산소 포화도는 이미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몇 분 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청년은 이미 심정지를 일으킨 상태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이 진행되었지만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결국 청년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머물렀습니다. 청년의 가족들은 평범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년의 어머니는 매일 병실에 찾아와 손을 잡고 우리 아들, 일어나야지, 엄마 왔어라고 말했지만 대답 없는 그 손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삼키며 병실 밖을 서성였습니다. 한 달 후 청년은 결국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니 하나 빼러 갔다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은 곧 언론에 알려졌고 치과의 마취 관리 부실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해당 치과는 전문 마취가 의사 없이 시술을 진행했고 응급 상황 대처 매뉴얼과 산소 공급 장비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간단한 마취라고 생각했던 주사 한 방이 한 청년의 삶을 끝내버린 것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치과 원장은 평소에도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마취제였고 사고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법원은 마취 과정의 관리 소홀과 응급대처 미비에 대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치과 원장에게 금고형과 벌금 그리고 피해,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가족은 정신적 충격과 더불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아들이 갑작스럽게 떠난 후 남겨진 것은 깊은 상실감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앞에 모인 친척과 지인들은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청년의 장례식은 너무나 조용하고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관 앞에 앉아 이렇게 떠나면 안 된다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지만 아들은 대답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사건 후 치과 원장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치과는 마취 후 환자의 산소 포화도를 체크할 수 있는 기본 장비조차 갖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산소 공급 장치도 있었지만 사용 방법을 제대로 숙지한 직원이 없어 사고 당시 아무도 기기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로에게 어떻게라고 말하며 구급차만 기다렸습니다. 청년이 응급실로 옮겨졌을 때 이미 청년의 뇌는 산소 부족으로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산소가 뇌로 공급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세포는 하나둘씩 죽어갔습니다. 부모님은 응급실에서 눈을 뜨지 못한 아들을 보며 엄마 왔어, 눈 떠봐라고 수없이 말했지만 아들의 손은 차갑게 식어만 갔습니다. 의식 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머물던 청년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33일째 되던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른 가족들은 곧바로 치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모님은 하루하루 버티며 법원에 나가서 우리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치과 측은 책임을 피하려 했습니다. 평소에도 환자들에게 사용하던 안전한 마취제였으며 사고가 발생할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환자가 긴장을 많이 해서 혈압이 떨어진 것이 원인일 수 있다며 책임을 환자에게 돌리려는 뉘앙스의 발언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과 직원들의 진술, 마취가 전문의의 감정 결과는 달랐습니다. 마취 직후부터 청년의 입술이 파랗게 변했고 손끝이 떨리는 모습이 있었으며 간호조무사가 2번이나 원장에게 환자가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원장은 괜찮다며 발치를 준비하던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만 연결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원장은 이를 하지 않았고 직원들도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취 후 산소포화도가 떨어질 경우 2 내지 3분 내에 대응해야 영구적인 뇌손상을 막을 수 있는데 이 치과는 12분 이상 방치했다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치과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하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치과 운영은 중단되었고 치과 측의 의료사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마취 관리 및 응급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며 피고는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손해배상 금액은 총 6억 8천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나뉘었습니다. 장례비 및 치료비 1,200만 원. 청년이 응급실에 실려간 이후 33일간의 입원 치료비, 응급처치 비용, 각종 검사 비용, 그리고 장례식 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일실수 입향 후 상실수익 4억 8천만 원. 청년이 25세의 나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일하며 벌 수 있었을 소득을 기준으로 예상 근로기간인 60세까지의 수익을 계산한 것입니다. 월 예상소득, 물가상승률, 생활비 공제 비율 등을 반영해 산출되었습니다.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1억 8천만 원. 부모님에게 각 7천만 원, 형제에게 2천만 원씩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돌아오지 못한 자식의 죽음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를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총합 6억 8천만 원이 배상액으로 확정되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치과 측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고 보험사 측과 협의를 통해 분할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의료사고 보험에서 일괄 지급한 금액은 3억 5천만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금액은 치과 원장이 직접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유가족에게 지급되었지만 가정 형편상 제대로 납입되지 못한 달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님은 다시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만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 이 기간 동안 부모님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소송을 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우리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 버리면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 아이처럼 쉽게 죽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만은 막고 싶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청년의 방 한 구석에 놓인 유골함 옆에 놓인 작은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통장은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달 입금될 때마다 아들이 떠올라 눈물 찢게 만드는 고통의 통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 분쟁에서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나이, 예상소득, 가족관계, 사건의 경위, 의료기관의 책임 정도, 환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판결이 나더라도 실제로 배상금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이 따르며 일부는 보험으로 지급되지만 나머지는 가해 의료인이 직접 분할 지급해 지연되기 쉽다는 것. 배상금이 지급된다고 해서 피해자의 삶이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단순한 치료가 한 가족의 삶을 무너뜨린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의료사고 사건의 이면과 진실, 그리고 교훈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다음 시리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취라는 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병원을 선택할 때 단순히 편리함과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응급 상황 대응 여부, 마취가 전문의 상주 여부, 안전장비 구비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화에서는 성형외과 수술 중 발생한 마취 사고 사례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